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백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를 전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산타랠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화두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JP모건이 내년에 달러 강세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달러 인하 상태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상황인데, JP모건은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이 피벗을 시사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 전반은 랠리를 펼친 그런 상황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의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피벗,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혼조세의 모습인데 기술적인 흐름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미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미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달러의 흐름을 봐야겠죠. 이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나하나씩 챙겨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국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국채가 하락을 하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오르죠. 금리는 오릅니다. 국채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에 가파르게 금리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반발.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반발 매도로 하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조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 시장을 중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채권 시장이 증시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채권 시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증시, 미국 증시, 특히 뉴욕 증시, 증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런 순서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디커플링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정체를 보이거나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게 현재 디커플링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증시의 흐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일봉 상황에서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냐면 고점을 경신했을 때, 고점을 경신하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르냐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세요. 2018년부터 2020년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바로 이겁니다. 삼봉의 패턴을 만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2018년에 고점을 한 번, 두 번 넘어섰죠. 그러다가 고점을 경신하면서 무너졌어요. 이때 바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고점을 또 경신을 했어요. 2021년도에 고점을 경신했어요. 그러다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다우존스 지수는 쌍봉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항자리 잡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쌍봉, 삼봉 이런 패턴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고점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호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자, S&P 500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넘어서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후행 스팬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후행 스팬은 캔들 위에 있죠. S&P 500은. 그렇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고점을 경신하면서 어느 순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전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스닥도 역시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는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다우지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S&P 500 좋아요. 근데 나스닥은 아직 캔들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행 스팬이 방향성을 결정 지어주는 좋은 지표인데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러하다. 나스닥 지수는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암호화폐 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환율은 현재 바닥을 잡는 가운데 3중 바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3중 바닥입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추세를 깨진 않았어요. 잘 안 보이면 거꾸로 보면 됩니다. 자, 거꾸로 보기를 하면은 이 패턴이 어떤 것이냐? 바로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만나는 흐름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3봉이죠. 그러면 거꾸로 봤으니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우리 환율이 여기서 다시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도 시장은 달러 인하를 전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지만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달러화가 또 역시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최근에 급격한 달러화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화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증시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연준은 내년에 3월 금리 인하 확률 80% 연준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롬 파월이 피봇을 시사하면서 정책 기조를 변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면서 골드만이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CME의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24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이 80%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3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거, 세 차례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다라는 거기서 첫 번째 인하를 3월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3월로 보는 것이 이제 80%인데요. 이게 80% 수준이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가 3%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3%인데 잘못 인하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요원해질 수도 있어요. 이 인플레 3%라는 것은 연준에서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이 내용을 시사했을까요? 제롬 파월이 왜 그렇게 시사했을까요?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과 그리고 미국의 그런 주식을 좌우하는 세력들과 한통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금요일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우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다우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쩌면 이 콜 베팅한 쪽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여기서 돌릴까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나스닥이 하락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우지수도 고점을 경신했지만 고점 경신한 가운데서의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쌍봉을 맞고 쌍봉에서 하락 전환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그렇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한편은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3월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패드워치는 3월 인하 확률을 80% 보고 있지만 연방은행 총재는 조심하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팽팽합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부분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쉽지 않다. 잘못 정책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과거에도 금리 인하 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경기 침체가 길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물 ETF 승인인데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뉴룩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언급을 했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 지금 훈풍이 좀 불고 있고 아서 헤이즈는 금리 전환으로 인해서 내년에 100만 달러로 간다를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 100만 달러는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10억이 넘죠. 13억인데요. 그 정도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좀 지나친 낙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코멘트했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게리 겐슬러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게리 겐슬러가 태도를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왜 경계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10만 달러는 가긴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편 JP모건은 현물 ETF 승인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JP모건이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의 투자 자산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텐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이 국가의 재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우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코인베이스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가능성이 높죠. 현재 골드와 그다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 그리고 디지털 골드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각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현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입니다. 제가 볼 때 과거의 패턴과 유사하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승하고 횡보했는데
있었는데 이번에 상승하고는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비트코인을 조정기에 매수를 잘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이제 주봉 차트를 볼게요. 우리는 주봉 차트에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봉에서는 하락하겠다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상승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승 이어지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가격대가 이제 6,400만 원 정도입니다. 6,400만 원. 이 가격대가 어쩌면 단기 저항이 아닌가. 6,400만 원을 좀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는 좀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예측하기보다는 주봉 형태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과거의 패턴을 보시죠. 과거 주봉에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 보고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윗꼬리입니다. 윗꼬리가 길어질 때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윗꼬리가 길어질 때, 꼬리가 길어질 때 그때 경계하는 겁니다. 일봉은 큰 추세를 볼 수가 없어요. 주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 큰 추세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봉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달리기 전에는 괜찮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이평선에 부딪히고 있는가. 과거에 장기 이평선이 60주 라인에 부딪히고 확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바로 정배열을 보여주었을 때다. 정배열은 뭡니까? 60이 위에, 그다음 120이 아래, 200이 그 밑에. 단기 이평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정배열이죠. 이런 패턴을 보여줄 때 상승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60이 가장 위에 있지 않아요. 현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60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을 크게 봅니다. 크게.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60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60이 현재 200을 향하고 있죠. 200을 만났을 때 한번 조정이 보여질 수 있다. 현재 주봉에서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윗꼬리가 길지 않죠. 오히려 아랫꼬리 깁니다. 지난주는 윗꼬리 살짝, 이번 주는 지금 아랫꼬리 길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죠. 이제 주봉을 만들 때에 다음 주에 이렇게 패턴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상승을 했다가 몸통이 길어지는 이런 영망치 형태가 벌어지는 것,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이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했다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봉 패턴을 보고서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주봉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즐기자. 그리고 이평선은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첫 번째 주봉 꼬리를 잘 보면서 대응하자. 주봉 꼬리.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름층, 클라우드. 제가 니어라고 표현하는데 클라우드 뾰족 저항을 조심하자. 클라우드 뾰족입니다. 뾰족 튀어나오고 있는 주봉 저항을 조심하자. 뾰족 저항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뾰족 저항을 조심하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제대로 보고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400만 원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을 잘 보면서 주봉 꼬리를 다는 거, 이걸 명심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단지 투자 자산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산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면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월봉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1, 2.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겠지만 2024년도 가는 가격은 바로 이 자리가 될 겁니다. 1억은 훨씬 넘는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꼭 비트코인을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사야 될지, 얼마나 사야 될지, 꼭 5,800만 원 있어야 사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원도 살 수 있고 5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그 방법까지 안내 드릴 겁니다. 010-7416-2630 비트코인 대응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코인 백색 코인입니다. 백색 코인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50세, 60세, 70대 또는 80대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니까요. 골드의 상승세보다 이 비트코인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나올 거예요. 꼭 재테크 수단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제 수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 비트코인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50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단 5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꼭 5,800만 원 저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5,800만 원 있어야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있어도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일단은 갖고 가세요. 조금이라도 담아가세요.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면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010-746-1530에 비트코인 어떻게 얼마나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비트코인 대응 알려주세요. 궁금한 거, 아주 사소한 궁금한 거라도,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라도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70대, 80대, 9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도 괜찮으니까 010-746-1530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 어떤 거라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다 답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답,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릴 테니까 010-746-1530에 비트코인의 아주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채널 백색코인 채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다 드릴 테니까 비트코인 어떤 내용이라도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010-746-2630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